삐삐삐. 심전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빛. 나 박금자는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환자 보호자분 계십니까? 의사가 수술복을 입은 채 나왔어요. 네, 네. 나는 겨우 대답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의사가 다시 말했어요. 기증자분 덕분입니다. 기증자? 네. 이수진 씨,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수진. 그 이름, 내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수진이가? 네. 이수진 씨가 시어머니분께 신장을 기증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애는 날 미워했을 텐데.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신장 조직 기증 동의서. 기증자 이수진, 수혜자 박금자.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안 돼. 안 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냐고요? 나는 그 애를 그렇게 못되게 대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며칠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3주 전 어느 아침이었어요. 나 박금자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러웠거든요. 딸깍딸깍, 설거지하는 소리, 쿵쿵, 냉장고 여닫는 소리. 조용히 좀 해. 나는 소리쳤어요. 부엌에서 며느리 수진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침 준비하다가. 아침은 무슨 아침이야? 누가 먹으라고 했어? 그래도 드셔야. 됐어. 입맛 없어. 수진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어요. 저게 뭐가 그렇게 착한 척이야. 사실 수진이는 5년 전에 우리 집에 왔어요. 내 아들 민호와 결혼해서. 근데 민호는 2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수진이는 혼자 이 집에 남았어요. 나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싶었어요. 아들도 없는데 왜 여기 있냐고. 근데 수진이는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계속 이 집에 있었어요. 나는 그게 싫었어요. 동정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못되게 굴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수진이가 상을 차렸어요. 밥, 국, 반찬들.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이었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나는 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죄송해요. 오늘 장을 못 봐서. 장을 못 봐?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제 늦게까지 일하느라. 일? 무슨 일? 병원에서 간병 일을 좀. 뭐? 간병? 나는 화가 났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남의 집 간병을 해? 창피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돈? 뭐에 쓰려고?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 안 해? 혹시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돈이 필요한데?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병원비. 뭐?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으셨잖아요.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한다고. 나는 코웃음을 쳤어요. 필요 없어. 멀쩡한데 무슨 병원. 어머니, 밥이나 먹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렇게 말이 없으니까
더 밉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오후였어요. 나는 슈퍼마켓에 갔어요. 거기서 동네 아줌마들을 만났어요. 아이고, 금자씨.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며느리는 잘 있어요? 나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뭐 그냥 있죠. 금자씨 참 복도 많으시네. 아들 잃고도 며느리가 안 떠나고 복은 무슨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 거지.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래도 요즘 며느리들은 다 도망가던데. 맞아. 금자씨 며느린 착하긴 한가 봐. 나는 그 말이 싫었어요. 착한 척 하는 거죠. 속은 모르잖아요. 그래도 됐어요. 며느리 이야기하기 싫어요. 나는 장을 빨리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후였어요. 나는 시장에 갔다가 수진이를 봤어요. 한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수진이. 남자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의사인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조직 적합률이 높습니다. 이식이 가능해요. 그럼, 네. 준비하시면 됩니다. 나는 숨었어요. 이식? 무슨 이식? 혹시 돈을 뜯어내려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래, 역시 수상했어. 뭔가 꾸미고 있었구나. 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폭발. 그날 저녁. 나는 수진이를 불렀어요. 수진아, 앉아봐. 네, 어머니. 수진이가 앉았어요. 너 오늘 병원 갔었지?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네. 누구 만났어? 의사 선생님이요. 무슨 이야기 했는데? 그건 말해.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야? 나는 소리쳤어요. 음모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뭔데? 이식이 뭐야? 누구 신장을 팔아먹으려는 거야?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봤어? 내가 다 봤다고. 어머니, 이건 닥쳐. 설명 따위 듣기 싫어. 나는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어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수진아? 대답이 없었어요. 방문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고, 옷장은 비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걱정하게 해드려서 꼭 건강하세요. 다시 뵙겠습니다. 수진 올림. 나는 쪽지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다시 본다고? 웃기고 있네.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이제 편하겠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혼자가 된 집. 며칠이 지났어요. 집은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부엌도 조용했어요. 저녁이 돼도 밥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 이게 편한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밥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면 반찬통이 가득 있었어요. 하나하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월요일 마이너스 멸치볶음, 화요일 마이너스 계란말이, 수요일 마이너스 시금치나물. 일주일치 반찬이었어요. 수진이가 떠나기 전에 만들어둔 거였어요. 나는 그걸 보며 코를 킁킁거렸어요. 쓸데없는 짓을. 근데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몸이 이상했어요.
자꾸 숨이 가빴어요.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었어요. 밥을 하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어요. 나이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2주일째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숨이 막혀서 깼어요. 온몸이 붓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상한데. 근데 병원은 가기 싫었어요. 수진이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병원 가세요. 그 애가 뭘 안다고. 나는 고집을 부렸어요. 3주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쿵! 바닥에 쓰러졌어요.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죽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수진이 얼굴. 수진아, 미안하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어요. 어르신,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집에서 쓰러지셨대요. 누가 날? 이웃분이 신고하셨어요. 문소리가 나서 확인하러 갔다가 발견하셨대요. 간호사가 물을 건넸어요. 마시는데 손이 떨렸어요.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보호자.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그럼 가족은? 없어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곧 의사가 들어왔어요. 박금자 환자분이시죠? 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신장 기능이 거의 멈췄어요. 급성 심부전입니다. 신장이 지금 당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근데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죽는다는 거. 이식을 받으려면 기증자가 필요한데 가족분이 없으시면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셔야 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빠르면 몇 달, 늦으면.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래, 이게 벌인가 보다. 수진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으니까. 눈물이 흘렀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지만 내 마음은 차갑기만 했어요. 혼자구나. 정말 혼자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식사 시간이에요. 트레이를 내려놓았어요. 죽 한 그릇과 반찬 몇 가지. 드세요. 간호사가 나갔어요. 나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근데 손이 떨렸어요. 힘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수진이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왜 이제야 그리운 걸까? 왜 이제야 후회가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병실로 왔어요. 여러 명의 의료진과 함께였어요. 박금자 환자분. 네.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대기자 명단에 올렸지만 조직이 맞는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나는 알았어요. 희망이 없다는 거. 가족분께 연락이라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족.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수진아, 너라도 여기 있어줬으면. 근데 돌아올 리 없었어요. 내가 그렇게 내쫓았는데
그날 오후였어요.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낯익은 목소리. 고개를 돌렸어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수진이?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거기 서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어떻게? 병원에서 연락 받았어요. 내가 연락한 게 아닌데 보호자 연락처에 제 번호가 남아 있었나 봐요. 수진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셨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얼마나 그리웠는지. 이용기가. 어머니, 울지 마세요. 나는 너한테 정말 못됐는데.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아줬어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수진아, 나 이제 죽나 봐. 그런 말씀 마세요. 신장이 안 좋대. 이식해야 한다는데. 기증자가 없어. 수진이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응? 제가 드릴게요. 뭐? 제 신장? 어머니께 드릴게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너, 무슨 소리야? 검사는 이미 다 받았어요. 조직 적합률 97%래요. 그게 무슨... 그때 깨달았어요. 시장에서 봤던 그 의사, 이식이라는 말, 모두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걸. 너, 그때 그걸... 네.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받고 준비했어요. 미친 짓이야. 안 돼. 나는 소리쳤어요. 내 몸도 성한데 왜 그런 짓을. 괜찮아요.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대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 같은 사람 살려서 뭐해. 수진이가 내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어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가족. 네. 유일한 가족이에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호 오빠가 떠나고 전 어머니밖에 없어요. 수진아, 어머니도 저밖에 없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았어요. 나도 수진이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너한테 너무 못됐잖아. 괜찮아요.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잖아요.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수진아, 이제 제가 어머니를 살릴 차례예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수진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드릴게요. 그 말이 계속 들렸어요. 다음 날 의사가 병실로 왔어요. 수진이도 함께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수진 씨와 박금자 환자분 조직 적합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인가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네, 97%입니다. 매우 드문 케이스죠. 의사가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이식 수술이 가능합니다. 안 돼요. 나는 소리쳤어요. 저는 수술 안 받을 거예요. 어머니, 수진이 몸 내가 어떻게 살아?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절대 안 돼.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환자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나는 울었어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받으세요. 수진아, 저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내 인생이 있잖아. 재혼도 해야 하고, 전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수진이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오빠도 원하실 거예요.
어머니 살리는 거. 민호가, 네. 오빠가 제일 사랑한 사람이 어머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맞았어요. 민호는 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제발이요. 며칠 후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나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수진이 다치는 건 아닐까? 수진이는 매일 병실에 왔어요. 간병도 해주고 밥도 먹여주고. 어머니 아하세요. 내가 먹을 수 있어. 가만히 계세요. 제가 먹여드릴게요. 숟가락을 입에 넣어줬어요. 따뜻한 죽이었어요. 맛있어요? 응. 사실 정말 맛있었어요. 수진이가 해준 음식은 항상 맛있었어요. 근데 나는 몰랐던 거예요. 그 맛이 사랑의 맛이라는 걸. 수진아. 네. 너 왜 이렇게까지 해주니? 수진이가 웃었어요. 제가 좋아서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됐는데. 그것도 사랑이었잖아요. 사랑? 네. 서툰 사랑. 수진이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머니도 저를 신경 쓰셨으니까 그렇게 구박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알아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저한테 풀으신 거죠. 수진아,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날 밤, 나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천만에요, 어머니.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게 내 복이야. 수진이가 눈물을 훔쳤어요. 저도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병실로 갔어요. 문을 살짝 열었어요. 수진이도 깨어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진아,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너, 무섭지 않니? 뭐가요? 수술, 아프잖아. 수진이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살리는 거잖아요. 수진아, 정말 고맙다. 나는 수진이를 안았어요. 처음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를 안았어요. 어머니, 내가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이제 괜찮아요.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저도요. 어머니 없었으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마음이 따뜻했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었어요. 간호사들이 왔어요. 환자분들 준비하셔야 해요. 수진이가 먼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나도 갈아입었어요. 복도에서 만났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어머니. 응, 수진아. 수술 끝나고 봐요. 그래. 곧 보자. 사랑해요, 어머니.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수진이가 웃었어요. 환하게.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각자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수술실 안. 마취가 시작됐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분, 천천히 숨 쉬세요. 수진이는 괜찮죠?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수진이 다치지 않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취가 깊어졌어요.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본 건 수술실 천장의 밝은 불빛, 그리고 수진이의 미소. 수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증자 신장 적출 완료. 수혜자 준비됐습니다. 이식 시작합니다. 손길들이 분주했어요. 모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혈압 안정적입니다. 이식 진행 중. 잘 되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어요. 봉합 시작합니다. 기증자 상태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진 씨, 심박수 불안정합니다. 긴급 상황이었어요. 수술 후 눈을 떴을 때 회복실이었어요. 온몸이 아팠어요. 근데 살아있었어요.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수술 어떻게 됐어요? 성공하셨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중환자실?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왜? 수술 중에 출혈이 많았어요. 안 돼. 나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환자분, 안 돼요. 수진이 보러 가야 해. 아직 몸이. 상관없어. 수진이. 중환자실 앞. 휠체어를 타고 중환자실 앞에 갔어요. 창문 너머로 수진이가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온몸에 선들이 연결돼 있었어요. 수진아, 유리를 짚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수진아, 일어나. 제발, 일어나줘.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 앞. 나는 그곳을 떠나지 못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수진이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말렸어요. 환자분도 쉬셔야 해요.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몸이 안 좋으신데. 상관없어요. 나는 고집을 부렸어요. 수진이 곁을 지켜야 했어요. 밤이 되면 복도 의자에서 잤어요. 아니, 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진아, 제발 눈 떠줘. 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중환자실 창문으로 수진이를 봤어요. 변함없는 모습, 산소 마스크, 심전도 소리. 그게 전부였어요. 4일째 되는 날, 의사가 나를 불렀어요. 보호자분,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네. 상담실로 갔어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이수진 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무슨 수술 중 출혈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뇌에 산소 공급이.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세상이 무너졌어요. 안 돼요. 안 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의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이요. 그 애 없으면 전 못 살아요. 환자분, 제 목숨이라도 줄 테니까. 제발. 의사가 나를 일으켰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희망이 없었어요. 나는 병원 기도실로 갔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을 모았어요. 하느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애한테 너무 못됐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워하고 구박하고 내쫓았어요. 근데 그 애는 저를 살렸어요. 제발 그 애를 살려주세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그 애만 살려주세요. 한참을 울었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5일째 저녁이었어요. 나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간호사가 뛰어나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뭐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 의식이 돌아왔어요. 나는 휠체어를 급히 밀었어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희미하게. 수진아. 침대로 다가갔어요. 수진이가 나를 봤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수진아, 수진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가냘팠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너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수진이가 약하게 웃었어요. 수술 잘 됐죠? 응, 잘 됐어. 너 덕분에. 다행이다.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아, 울지 마. 이제 다 괜찮아. 어머니, 응? 사랑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고마워요. 제 어머니 돼주셔서. 수진아, 민호 오빠 만나면. 무슨 소리야? 오빠는 무슨. 괜찮다고. 전할게요. 수진아, 안 돼. 수진이의 눈이 감겼어요. 수진아, 수진아.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비, 환자 심정지. 의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나는 밖으로 밀려났어요. 수진아, 수진아. 문이 닫혔어요. 안에서 의사들의 급한 목소리. 한 번 더. 반응 없습니다. 다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세상이 무너졌어요. 안 돼. 안 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수진아. 비명을 질렀어요. 수진아. 사흘 후 수진이의 장례식이었어요. 작은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수진이는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나는 그 사진을 보며 하루 종일 울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다들 멀어졌거든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친구들도 못 만나게 했으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친구가 왔어요. 고인을 어떻게 아시나요? 대학 동창이에요. 근데 결혼 후에는 거의 못 봤어요. 왜요? 시어머니가 싫어하신다고. 수진이가 항상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내 탓이었어요. 모두. 친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외출도 못하게 하고 수진이의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나 혼자만 생각하며. 그래도 수진이는 어머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항상 어머니 이야기만 했어요. 걱정하고 챙기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친구 앞에서 무너졌어요. 마지막 편지. 장례식이 끝난 후 수진이 짐을 정리했어요.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가방을 열었어요. 옷 몇 벌, 화장품 몇 개, 그리고 편지 한 통.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수진이의 글씨였어요. 어머니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아마 저는 곁에 없겠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술은 잘 되셨나요? 저는 걱정 마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어머니를 만나서 며느리가 돼서 이 집에서 살 수 있어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하지만 곧 알았어요. 어머니도 힘드셨다는 걸. 아들을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외로움. 그 아픔을 저한테 표현하신 거였죠.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 아픈 마음을. 어머니, 이제 건강하게 사세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리고 가끔 저를 생각해 주세요.
나쁜 기억이 아니라 좋은 기억으로. 사랑합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 또 만나요. 며느리 수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는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에 편지를 안았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1년이 지났어요. 나는 건강을 되찾았어요. 수진이가 준 신장이 잘 작동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생각했어요. 이건 수진이의 생명이야. 소중히 살아야 해. 수진이 사진을 거실에 걸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 수진아, 오늘도 좋은 아침이야. 매일 인사했어요. 그리고 약을 먹었어요. 밥도 잘 먹었어요. 운동도 했어요. 수진아, 봐.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어. 수진이가 기뻐할 것 같았어요. 병원 자원봉사. 어느 날 나는 결심했어요. 병원 자원봉사를 시작하기로. 수진이가 나를 살린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었어요.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자원봉사 담당자가 물었어요. 왜 자원봉사를 하시려고요? 제 며느리가 저를 살려줬어요. 네, 신장을 기증해서요. 그래서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마음이세요. 나는 매주 병원에 나갔어요. 환자들을 도왔어요. 휠체어 밀어주고, 말벗 떼어주고, 손 잡아주고, 특히 가족 없는 환자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그들 곁에 있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천만에요.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떤 환자가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제 며느리가 저를 살려줬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며느리분이 훌륭하시네요. 네, 정말 훌륭한 아이였어요. 눈물이 났지만 웃었어요. 2년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금자 씨,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좋은 일이에요.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병원에 갔어요. 원장실로 안내됐어요. 박금자 씨,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원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 병원에서 생명 나눔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념관이요? 네. 장기 기증으로 생명을 나눈 분들을 기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수진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결정했어요. 원장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벽면에 수진이 사진이 있었어요. 아래에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생명 기증자 이수진 1990-2023. 한 사람의 따뜻함이 또 다른 생명을 이어줍니다. 수진이.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주에 제막식이 있어요.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막식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 보호자들. 나는 수진이 사진 앞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금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수진은 제 며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그 애를 정말 못되게 대했어요. 구박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내쫓기까지 했죠. 근데 그 애는 저를 살렸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자기 신장을 주면서까지. 그리고 떠났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저는 수진이처럼 살려고 해요. 남을 돕고 사랑하고 베풀면서. 그게 수진이가 원했던 거니까요. 박수가 터졌어요. 짝짝짝. 나는 수진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봐. 모두 너를 기억해. 너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나는 매일 병원에 나갔어요. 환자들을 돌봤어요. 수진이가 나를 돌봐준 것처럼.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환자들이 물었어요.
제 며느리가 저를 살려줬어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며느리분이 훌륭하시네요. 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이였어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수진이 사진 앞에 앉았어요. 수진아,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 내일도 열심히 살게. 너처럼. 사진 속 수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어느 봄날 나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벚꽃이 만개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예쁘지? 작게 중얼거렸어요. 너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수진이가 답하는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니. 정말 예쁘네요. 눈을 감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수진아,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어.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어. 사랑하는 법을 알았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어요. 박금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병원에 나가요.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가죠. 수진이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진심은요, 늦게라도 반드시 닿습니다. 그게 미움의 끝에서 피어난 사랑이라 해도 그건 결국 용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금자 할머니는 매일 말해요. 수진이가 내 생명을 살렸지만 진짜로 살린 건 내 영혼이었어요. 미움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을 이제 저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수진이 덕분에 병원 복도에는 여전히 수진이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아래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멈춰서서 묵념해요. 한 사람의 따뜻함이 또 다른 생명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금자 할머니는 오늘도 환자의 손을 잡아주며 말해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수진이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으로 오늘도 햇살이 병원 창문으로 들어와요. 따뜻하게 마치 수진이의 미소처럼. 그렇게 사랑은 계속됩니다. 영원히.